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파업이 51일째를 맞은 가운데 노사 간에 상당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사는 조금 전 오전 6시부터 막판 극적 타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대우조선 협력업체 노사는 어제도 밤 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아침 6시부터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논의를 시작하는 등 막판 극적 타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한때 잠정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커졌지만 노사는 아직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합의된 건 솔직히 없어요. 합의된 건 그리고 아직 몇 가지 쟁점이 좀 남아있고 하니까. 다만 양측은 가장 큰 쟁점이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 관계자들이 협력업체 대표를 만나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협력업체 사장단도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노동부 진정과 고소고발을 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올해 임금 4.5% 인상안을 수용하는 한편 폐업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상당히 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능하다면 노사가 노력을 해서 의견일치를 이룰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테니까요. 노조 측은 아직 잠정 합의안이 마련되진 않았지만 충분한 대화와 양보를 통해 신뢰관계를 쌓았다며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 만큼 노사는 최대한 오늘 협상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선박 건조장에서 점거 농성 중인 유채한 부지회장 등 노조원 7명도 농성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1년 만에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번 인상폭은 당초 입장보다 컸습니다.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 건데요.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0%에서 0.5%로 올렸습니다. 당초 지난달 통화정책회의에서 밝혔던 0.25%포인트 인상 방침보다 2배 높은 0.5%포인트 빅스텝 결단을 내린 겁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2011년 7월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외에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도 각각 0%와 0.75%로 0.5%포인트씩 올랐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이번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은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impact of high inflation on purchasing power, continuous supply constraints, and higher uncertainty are having a dampening effect on the economy.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을 뜻하는 유로존에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8.6% 올라 199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고치였고 특히 라트비아나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에서는 20% 가까이 치솟는 등 인플레이션 사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중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2%로 낮춰야 한다며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The most precious good that we can deliver and that we have to deliver is price stability. So we have to bring inflation down to 2% in the medium term.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 3.75%였던 기준금리를 0%까지 내린 뒤 유지해왔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시장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동안 초저금리 정책으로 물가 상승세가 위험한 흐름을 보이자 미국에 이어 유럽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빅스텝을 밟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재유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오늘도 7만 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6만 6,491명입니다. 이는 일주일 전인 지난 14일 3만 7,134명의 1.8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목요일 기준으로는 지난 4월 21일 이후 13주 만에 최고치입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는 방안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이 줄겠지만 대기업과 부자들도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1,200만 원까지는 6%, 1,200만 원부터 4,600만 원까지는 15%, 4,600만 원부터 8,800만 원까지는 24%, 8,800만 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선 35%에서 최고 45% 세금을 매깁니다. 정부가 이 과표 구간을 14년 만에 처음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1,200만 원은 1,400만 원, 4,600만 원은 5천만 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고소득 구간인 8,800만 원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구간을 조정하면 모든 근로소득자의 세금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건 연소득 5천만 원에서 8,800만 원 사이인 사람들입니다. 연소득 7,800만 원인 사람은 54만 원, 5천만 원인 사람은 18만 원 정도 세금을 덜 냅니다.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은 24만 원 정도 세금을 덜 냅니다. 월급 명세서에 식비 명목으로 찍혀 나오는 돈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임금이 계속 올랐지만 소득과세 구간은 14년째 그대로라 사실상 증세라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세부담을 적정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세수가 줄어들면 재정은 어려워집니다. 소득세 세수는 앞으로 5년 동안 15조 7천억 원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도 늘어나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게 하는 게 바람직하단 과세 원칙에 역행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면세자 비율은 37%, 미국 31%, 일본 15%보다 높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